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달봉이 아빠, 경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동생분들, 그리고 형님, 누님, 그리고 저하고 거의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라 해도 관이 아닐, 제 나이 또래,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한 번이라도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우리 주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한 주 한 주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이전에 건강하고 5년 10년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가서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님한테 효도도 할 수 있고, 주변에 베풀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말이 또 오늘도 좀 길었네요. 우선 최근에 여러분들 상당히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구독자 10,000명, 100,000명, 200,000명 부럽지 않습니다. 100명이 돼도 되고 단 10명이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고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지만 저의 살아있는 음성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감사하고, 일단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저는 90%가 삼성전자지만 10%의 분할 매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2의 삼성전자와 미래에 꼭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추천 종목은 제 나름대로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곧 투자를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는데, 그냥 저는 길게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그냥 같은 핏줄,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 2차전지, 삼성 SDI 2차전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 그 역사죠. 역사와 제 앞에 영상에서 보면 삼성자동차 그 관련된 저희 희망사항도 영상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부족한 영상이지만 한번 봐주셨으면 참고가 되면 좋겠고, 일단 SDI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2020년이 50주년입니다. SDI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2020년 50주년으로서 그때 당시 언론에 보면 초격차 100년 기업이라고 포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크게 따지면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전기차가 대세는 대세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몇몇 완성차죠.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최근 10년 그럴듯한 성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 급등을 하고 너도 나도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소외됐어요. 왜? 내연기관이 글로벌한 그 자동차 완성업체가 상당히 많죠. 거기에 거의 억눌려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반도체와 맞먹을 2차전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율은 얼마 전에 그 2분기 LG화학 그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파나소닉을 앞질렀죠. 앞질른 거에 맞을 겁니다. 그 전에 2019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그 SNE 리서치라고 그 자료에 의하면 파나소닉이 한 27, 28% 정도 점유율이었고, 파나소닉은 당연히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LG화학이 한 22% 정도, 그리고 중국 기업 CATL이라고 한 2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4위였습니다. 한 5% 정도. 그리고 5위, 6위 여러 가지 있고, 한 7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SK이노베이션입니다. 한 2%대 정도이지만 지금 2020년도에는 좀 더 점유율이 좀 더 올라왔겠죠. 좀 더. 하지만 SDI 같은 경우에 역사를 보면 우리가 SDI 2차전지 관련해서 SDI가 어떤 기업이었냐 보면 삼성전자가 99년 한 6월 정도 됐죠. 그때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와중에 IMF
이후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그 후로도 삼성그룹의 내에서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삼성 SDI는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04년도쯤인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좀 생소했죠.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일본의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유명하죠. 근데 2004년도에 HEV라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이용한 그 배터리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당시 SDI가 그때부터 아무튼 그 배터리 관련된 그런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현대나 쌍용하고 항상 개발부터 시작했죠. 개발에 눈을 계속해서 돌렸죠. 하지만 뭐 결국 개발을 하는 와중에 현대하고는 결국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뭐 포드하고도 뭐 공동 개발도 하고, 그리고 2008년도 독일 보쉬 그리고 합작도 해보고, 그런 와중에 뭐 2007년인가 결국 뭐 해외 합작하고 공동 개발하는데도 와중에 SDI는 뭐 여러 그 합작하고 공동 개발을 하는 와중에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기업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2009년도 BMW에 뭐 배터리를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SDI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 산업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뭐 루머도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또 보쉬하고도 뭐 합작을 했지만 또 결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SDI의 역사들이 보면 한창 개발을 하고 그러한 뭐 과도기적인 배터리에 대한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SDI보다는 좀 더 투자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가 좀 먼저 좀 규모는 좀 더 캐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도에 보면 적극적으로 테슬라하고도 보면 그 삼성전자가 테슬라에도 일부 좀 공급하긴 하긴 했어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ESS죠. 그리고 SDI 같은 경우 소형 원형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거의 지금 보면 SDI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거의 전문 업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언론들이나 그런데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죠. 상당히 그 배터리 사업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뭐 루머도 많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터리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미래의 먹거리가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도 분명히 자동차와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삼성 SDI라는 그 배터리 업체를 그룹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SDI가 제가 봤을 때 2016년도, 2015년도죠. 그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오기 전에 영업 손실도 상당히 컸습니다. 2015년도 마이너스였고 2016년도 7천억 정도 손실도 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루머도 많았고, 어디 합병이 된다, 매각을 한다, 그런 뭐 나름대로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대내적으로 구조조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 시기에 LG나 SK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흑자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SDI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배터리에 올인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 한 3조 원대의 투자비도 확보를 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도 과감하게 매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SDI의 단독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룹 차원의 일부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애정도 남달랐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그러한 애정이 2016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장업체죠. 하만도 인수했습니다. 하만을 인수했다는 말이 저는 상당히 미래에 전기차와 관련된, 그리고 뭐 하만 인수를 하면서 그 미래 자동차는 분명히 반도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을 인수했던 것도 나름의 뭔가 의심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지만 그 SDI가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면에서 LG와 SK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투자는 우리가 그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엄청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적자를 15년, 16년 적자를 보더라도 좀 소극적인 투자를 했지만 나머지 LG나 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에서 어느 정도 헤어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도 하고, LG와 SK는 흑자도 기록하고 그때 당시에 하지만 LG와 SK는 석유화학 산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배터리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이죠. 대응이 SDI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LG라는 캐파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LG화학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무리한 투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점유율 면에서는 LG가 지금 현재는 1위겠죠. 1위고 SK 같은 경우에도 향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따라붙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에 보면 LG화학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스 신용평가하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도 좀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어요. 뭐 강등도 어느 정도 당하고 그 차입금 부채겠죠. 그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입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아직까지 전기차에 관련된 그게 시장 규모가 미래는 엄청나게 커질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차입금을 어느 정도 메꾸지는 못했을 거라 그래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SDI 같은 경우에는 부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뭐 소극적인 투자를 한 그런 덕택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19년, 20년으로 올수록 LG와의 뭐 격차는 캐파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거의 DNA를 저도 그래서 삼성 SDI를 나름 분석을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1등을 하는 물에 같이 놀아야만 그 1등의 DNA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초우량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의 DNA를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어요. SDI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하우가 있죠. 그 배터리 법인 운영 능력도 상당히 탁월하고 그리고 공장 삼성 반도체 그 DNA를 거의 물려받았으니까 공장 증설을 하면서 그 운영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공장 증설 운영 능력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수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얘기를 다시 하면 또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장에 대해서 운영 능력이 뛰어난다는 말은 배터리에 대한 수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가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게 SDI 같은 경우에는 소형 배터리가 기존에 지금 증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노하우가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땐 반도체 그 공정, 미세 공정 관련돼서 그 노하우를 그대로 배터리에 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지금 배터리 분야에 SDI 분야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그 노하우의 DNA가 삼성 SDI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넘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기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2025년 정도 되면 아마 배터리에 또 일대 또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년부터 그 SDI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상당히 짜왔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트업 기업도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향후 미래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에 2020년, 2021년, 2022년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러한 소식이 계속 들리겠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 기술 또한 삼성 SDI가 삼성전자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그 수율이나 반도체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고체에 대입을 시키면 아마 초격차 기술력으로 아마 다른 업체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러한 기술로서 아마 앞서 나가지 않을까. 물론 LG화학이나 SK도 같이 동반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와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안에 드는 기업이 향후 미래에 다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위가 저는 삼성 SDI가 1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그 결과는 2025년 이후에나 아마 반도체와 가까운 그런 운영 능력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DNA는 삼성전자의 DNA죠. DNA는 분명히 삼성 SDI의 그대로 DNA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삼성 SDI에 관련된 그런 내용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드리고, 저 역시도 역시 삼성 SDI와 관련된 그런 전기차, 2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하나씩 저 역시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 나름대로 일단 어느 정도 저도 섰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이라서 많이 투자를 못하지만 삼성전자의 비율이 90이면 SDI 비율 한 10%로 가져가서 여러분들한테 그 상황 공유도 드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가 2차 전지 배터리로 세계 글로벌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오늘 SDI에 관련된 나름 역사였지만 제가 정리를 하나같이 그 글로써 적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끊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공부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대략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서 여러 가지 내용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다시 좋은 영상으로 월요일날 찾아뵙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치 투자합시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